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은 가격이 193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. 2011년도 9월 달에 최고가가 1923달러였었는데 그거를 추월해 버렸습니다. 그런데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은은 그 당시 최고가가 얼마였었냐면 그 당시 온스당 48달러였어요. 그런데 똑같이 2011년 9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는데 금은 그 가격을 추월했는데 은은 지금 사실 그때 가격에 비하면 반 정도뿐이 도달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왜 생겼냐면 이게 사실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JP모건이 은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을 많이 억눌렀습니다. 이게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 어떤 범죄적인 수법, 스푸핑이라는 수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매가창에다가 허위 그 매가들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사람들이 사러 몰리면은 그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그 직전에 그거를 취소해버림으로써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계속 밑으로 내리눌렀어요. 또 하나는 당시 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의 산업적인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냐면 은은 사실 전체 물량의 50% 이상이 산업용 용도로 쓰입니다. 그런데 옛날에 사진 현상을 했을 적에는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. 근데 이게 디지털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는 사진 현상이 필요 없어지는 현상 때문에 자그마치 옛날 채굴량의 4분의 1 정도가 사진 현상에 쓰였던 게 그게 한 80%, 90%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.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은 가격이 사실은 맥을 못 쳤는데 이번에는 은에 있어서 좀 새로운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새로운 현상이 보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은이 앞으로 산업용 수요로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는 그러한 새로운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.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이 사실은 전기 전도율이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. 그 다음에 구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전송시킬 적에는 구리 전선을 쓰는 건데 근데 은의 전도율은 구리보다도 6%나 더 높기 때문에 고급 제품에 쓰이는 전송은 이제는 은으로 쓰이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.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그 태양 전지입니다. 그런데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5년마다 2배씩 성장할 거로 전망되면서 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매년 한 8천만 온수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이 대규모 태양열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난 5월 달에도 미국과 중국과 호주에서 앞으로 실시할 프로젝트 5개를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러한 은 수요가 촉진하는 새로운 기술이 또 태양광 말고도 이 5G 산업에 있어서 그 반도체 칩이라거나 어떤 사물 인터넷 지원 장치라거나 미세전자 그 기계 시스템 혹은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적측 세라믹 콘덴서 등 이런 기기에 앞으로 은 수요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올해부터 계속 커나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거의 한 3배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은의 산업용 수요가 더
더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계 은 매장량이 전체적으로 약 한 56만 톤 정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게 채굴량으로 따지면 한 20년 채굴량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은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 희귀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은 공급량이 한 4년 정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미의 은광산의 생산이 부진한 형편이에요. 그래서 올해도 이 채굴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반면에 수요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은이 산업용 수요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은 가격은 금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이 업계의 관측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은 투자에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금과 은 사실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보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? 자산 가치 형성하는 데도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조금 전 말씀하신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홍콩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달러가 홍콩에 머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. 지난 3월 달에 미국이 제로금리를 시행하자 4월 달서부터 그 달러가 홍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4월 달서부터 홍콩 달러의 그 가격이 7.75달러의 밑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의 페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7.75에서 7.85 사이에 묶여 있는데 이게 달러가 빠져나오면은 7.85까지 들어갔다가 달러가 올려오면은 7.75까지 떨어지는데 7.75 이상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 홍콩 정부가 개불해서 무한정 달러를 사줘야 돼요. 네. 저 밑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홍콩 정부가 계속 그 달러를 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홍콩의 외환 보유가 늘어나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4,500억 달러 지금 주변에 맴돌고 있으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인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그 4월 이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즉 이 외환 보유고는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로 이제 유추가 되거든요.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선 중국은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중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6.8%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분기에 성장 국면으로 전환을 합니다. 그래서 2분기 성장이 한 3.2%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빨리 국면 전환을 하고 다시 성장세로 접어든 거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거고,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그 제조
구매 관리자 지수가 2월 달에 35.7로 폭락을 했다가 3월 달에 곧바로 50선을 회복한 뒤 그다음 계속 50 이상이에요. 50 이상이면은 앞으로 그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%였었는데 지금 2분기를 어느 정도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느냐 하면 자그마치 마이너스 32%로 급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중국은 성장으로 가는데 미국은 하락세가 이게 너무 가파라요. 그러니까 저쪽은 3.2% 성장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32%니까는 그건 올해 미국 경기는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데 게다가 미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있는데 이게 일일 한 7만 명의 확진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1,000명 이상이 됨으로써 그 경제 재개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졌고 지금 오히려 한 12개 주 같은 데는 다시 그 락다운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예측 불허할 정도로 조금 급락하고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달러 약세의 그 가속화를 가져옵니다.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등 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세로 가요. 네. 근데 선진국들 간의 약세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개발도상국의 약세는 이게 선진국은 다 같이 제로금리니까는 제로금리에서 자금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. 근데 중국 같은 경우하고는 금리 차도 많이 나고 앞으로 환차도 달러는 약세로 가고 위안화는 강세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자본의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스마트머니들이 그 움직이는 그 계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말씀드린 금리 차이가 거의 한 3%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국채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.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그 다음에 환차익까지 즉 일석삼조를 노리면서 이 자본의 흐름이 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은 이게 고민이에요. 그거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게 앞으로 더 커지면은 이거는 특히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뭔가 수단을 개발해